네, 안녕하세요. 과학과 교육론 1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과학과 교육론 1 2학기 수요일 강의를 맡게 된 교사 김남훈입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시흥에 있는 초등학교에 재직 중이고요. 경인교육대학교 컴퓨터학과, 그 다음에 과학영재 석사, 과학교육 박사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학과 교과서 집필하고 있고 과학영재 관련 책 집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 단체인 인지스쿨 운영진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 다룰 내용은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과학과 교육론이 무엇을 하는 강의인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한 학기 동안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점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하는 강의인지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경인교대생이 4년 동안 과학과 관련하여 듣게 되는 강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지금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듣게 될 과학교육론 1이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여러분이 듣게 될 과학교육론 2입니다. 이 과학교육론 2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진행하시고요. 과학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요것들이 이 과학교육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위주로 강의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출석부 보니까 대부분 사회과이신 분들이 많던데 과학과를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에 심화 전공 수업으로 다양한 이제 과학 관련 세부 수업을 더 들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4학년이 되시면 강의는 아니지만 임용을 준비하면서 과학을 또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과학과 총론과 강론을 공부하시게 될 건데, 총론이라고 하면 지도서, 그리고 강론이라고 하면 교과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과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2학년과 3학년 때 배우는 과학과 교육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학과 교육론 1과 2를 구분하는 이 정확한 구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과학과 교육론 2와 최대한 겹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해서 강의 방향을 좀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실습을 나가서 수업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것을 좀 대비해서 과학과 교육론 1에서 앞부분에서는 이론 위주의 수업을 좀 다루고요. 뒷부분에서는 이제 과학 수업의 실제라고 해서 수업 모형을 배우고 이 수업 모형을 어떻게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직 교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릴 수 있는 과학 수업 팁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또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는 법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리 이번 학기에서는 과학교과의 바탕이 되는 철학 및 기초 이론들을 이론 수업으로 배울 예정입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서에 해당하는 총론 부분에 다 수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좀 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임용 공부하실 때 훨씬 수월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과학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이 과학과 교육 과정은 교과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지도서와 더불어서 강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학 수업 모형을 다룰 거고요. 이 과학 수업 모형은 여러분이 실습을 나가기 전에 미리 좀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에 나가셨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업 모형을 미리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과학 수업 실제 사례로 수업 시연을 하면서
과학 수업 모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제가 현직 교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뭐 월급이나 승진, 그리고 뭐 항상 문제가 되는 금쪽이나 학폭, 그리고 여러분이 교사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들, 뭐 대학원이든 뭐 여러 활동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활동들도 중간중간 말씀드려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은 이제 총 15주 수업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론 강의, 비대면 강의, 그리고 실습, 과제, 시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은 최대한 여러분의 편의를 고려해서 지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을 포함해서 나머지 5번의 비대면 수업이 있고요. 요거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학사 일정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필수 과제가 2개가 있고요. 자율 과제가 1개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과제는 여러분이 모두 제출을 해주셔야 하는 과제고, 자율 과제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중간고사는 보지 않고요. 그 대신 기말고사를 보고요. 주관식 서술형으로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가 점수는 기말 40, 과제 40, 출석 20, 그리고 자율 발표 과제 5점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1주차 비대면 수업이고요. 2주차에는 대면, 3주차에도 대면을 합니다. 그리고 4주차는 이제 비대면을 하는데 그 학사 일정이 바뀌었다고 어제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가 어동제라고 해서 이때 비대면 수업으로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5주차는 수요일인데 그 다음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명절에 내려가셔야 되고 그러시기 때문에 명절에 좀 내려가셔야겠죠. 그래서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6주차는 대면 강의입니다. 이때는 과학 수업 모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6주차 이후가 여러분들이 수업 실습을 나가는 주입니다. 그래서 수업 실습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과학과 수업 모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고 이러한 모형들이 있고 이러한 단계에 따라서 수업을 하면 되는구나를 미리 한번 살펴보고 수업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수업 지도안 작성 방법도 간단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7주차는 비대면입니다. 이때는 교생 실습 직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좀 여러분들 편한 장소에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비대면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8주차에서 12주차는 대면 수업입니다. 이때는 이 6주차에 전체적으로 알려드렸던 이 수업 모형을 가지고 한 주에 하나씩 수업을 실제로 실습을 해보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수업 실습은 이제 희망자에 한해서 자율 발표로 하게 되는데 이게 아까 있었던 자율 과제고요. 희망하시는 분이 없으면 제가 수업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과제나 이런 쪽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미리 저에게 알려주시면 피드백, 수업 지도안 피드백하고 그런 과정을 준비를 해서 이 8주차에서 12주차 사이에 자율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따로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주차, 14주차는 비대면입니다. 그래서 13주차, 14주차를 비대면으로 넣은 이유는 이때가 아마 다른 강의들이 다 시험 공부를 하셔야 될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이때 좀 비대면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에 쫓기지 않고 공부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좀 비대면으로 넣었고요. 중간에 뭐 여러분이 부득이한 일정이 생기거나 학교상의 학사 일정상의 변화가 생기면 이 13주차, 14주차의 비대면이 앞으로 올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주차는 과제 제출 마감일인데요. 아까 이 자율 과제 말고도 두 가지 과제가 있었죠. 이 두 가지 필수 과제. 이 필수 과제 제출 마감일이 13주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과제는 아마 7주차에 다 안내가 될 건데, 그러면 8주차부터 13주차까지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시면서 원하시는 때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13주차에 넘어가지만 않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주차는 마지막으로 기말고사입니다. 네, 그래서 교재는 우리가 구매하실 필요 없고요. PPT 및 PPT로 부족한 내용은 제가 추가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가, 수업 시간, 대면, 비대면 등의 요소는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아 주시거나 아니면 LMS로 어떤 의견을 주시면 제가 그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과 추가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편의를 좀 최대한 배려하고자 하지만 평가는 좀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서술형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너무 쉽게 제출을 하면 제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게 출제할 예정이지만 배운 곳에서 제가 강조를 할 예정이고요. 또 출제하고 나서도 제가 한번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점을 잘 받으려면 평가 비율을 아셔야겠죠. 그래서 출석 20, 과제 40, 기말 40입니다. 먼저 출석부터 말씀드리면 지각, 조퇴 마이너스 1점이고요. 결석은 마이너스 2점입니다. 좀 치사하긴 하지만 네, 이게 저희 학교 내부 규정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라 제가 요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 대신에 출석 확인은 수업 시작 직후에 칼같이 하기보다는 한 10분 정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늦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분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칼같이 수업 출석은 하지 않고요. 10분 정도 후에 출석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끝나기 직전 2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뭐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생략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과제입니다.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수 과제 2개와 자율 과제 1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필수 과제 1개는 지금 조별을 할지 개인으로 할지 요거는 제가 고민 중인데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필수 과제는 핵심 개념 생각 구물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요 안내는 제가 예시 자료와 함께 다음 시간에 안내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필수 과제 두 번째는 스팀 기반 과학 수업 지도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수업 기반 스팀 기반 과학 수업 지도안 제출하는 과제, 이 필수 과제 1, 2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25일에서 11월 29일 사이에 자유롭게 제출 가능하고요. 특히 필수 과제 2번 같은 경우는 과학 수업 지도안 제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하시려면 실습 때 과학 수업을 한 번 정도 하시고 이때 지도안을 스팀 기반으로 좀 구성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재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과학 수업 한 거를 스팀 모형에 맞게 뭐 재구성을 하셔서 제출해도 됩니다. 이 과제에 대한 안내는 추후에 과제 안내할 시점에 다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 과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업 모형에 따른 수업 실현을 이제 하는 건데요. 요거는 플러스 5점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필수 과제 1과 필수 과제 2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아니면 나는 이 과제의 40%에서 좀 고득점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율 과제를 신청하셔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방법과 뭐 절차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8주차였나요? 네, 8주차부터 12주차에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4주차나 5주차쯤에 할 의사가 있는 학생들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는 1주차에서 7주차 이론 강의 내용 중에 서술형 문항으로 3문항 지금 출제할 예정이 있고요. 요 문항수는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3문항을 낼지 아니면 뭐 단답형도 좀 넣고 서술형 문항을 줄일지 그거는 제가 차차 좀 생각해 보고요. 다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주차에서 14주차의 수업 모형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기말고사 때 야간 지도안을 작성하는 것이 한 문항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안 작성을 위해서는 수업 모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출제 후에 제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학기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고요. 강의 관련 질문이나 문의사항은 LMS 쪽지를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제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9월 6일에는 과학관 312호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